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마이TV 정치 라이브 밤 10시에도 여러분들을 라이브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실방인가요? 실방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사상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된 금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는 참 이상한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졌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의총이 열리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의총이 열린다고 했다가 또 그 의총이 또 뒤로 밀렸다가 8시 반에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했다가 또 그 단일화 협상이 또 결렬됐다가 다시 10시 반에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 끝났다 싶어가지고 오마이TV에 들어왔는데 이 MC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 오후 10시 30분부터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의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어디 가시 못하겠죠. 저희 방송 아마 들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법률적인 이슈와 관련돼서는 아무튼 뭐 대한민국에 이제는 탑 오브 탑이 되신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오늘 함께 하시고요.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 임명 알박기를 막은 김정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밤 10시에 이런 네. 텐션은 좀 부담스러우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왠지 일어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춤추면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예. 근데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께서는 네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 밤 시간에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 정치 라이브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최케빈님 이거 생방인가요? 완전 생방입니다. 지금 시각은 현재 10시 2분입니다. 10시 2분. 저희 고양이가 나왔네. 10시 2분입니다. 10시 2분인데 안 보이네요. 10시 2분 떠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생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은 그럼 요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후보와 단일화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이 있었지요. 가처분한 신청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와 관련된 가처분을 걸어놨는데 둘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각에 대해서 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벌써부터 시작부터 여기서 발언하기 전에 이게 필요한가요? 네네. 나와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방울뱀이. 뭐 방울뱀 소리 내신 분부터 예,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예. 이제 오늘 사실 가처분 특집으로 아마 이렇게 섭외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은 이번에 그 한덕수의 네. 만행이죠. 예. 이완규 임명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셔가지고 가처분으로 막으신 분이고 네. 또 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 전에 예. 국민의힘 예. 지금 이제 김문수 내지는 당협위원장들이 건 예. 그 이제 피신청인이죠. 네.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제 제가 가처분을 해서 막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경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최적화된 섭외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가처분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예, 토탈. 그냥 이제 국민의힘의 승리는 맞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그 소위 말하는 당의 운명에는 저는 먹구름이 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이 사실상 가처분에서는 다 패배를 했으나 예.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음. 후보 교체라고 하는 이 당내 쿠데타, 예. 당내 쿠데타에 들어가면서 당은 완전히 보수의 종말을 예.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예.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종말로 흘러간다. 예, 제 책을 잠깐 아니, 끼워넣었습니다. 벌써부터 결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쨌든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않는 것 같고. 저는 뭐 재판부가 나름의 논리를 네. 설파하긴 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네. 그냥 정당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정당 마음대로 나쁜 짓 다 해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나쁜 짓 다 해. 예. 그냥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명분하에 정당의 쿠데타까지도 용인해주는 예. 아주 엉터리 판결을 전 했다라고 전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위로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예. 이거 정말 그 오늘도 내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법원이 논리 자체가 저는 빈약하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논리가 빈약하다. 우리 김종환 변호사께서는 이 가처분 기각건에 대해서 꼼꼼히 좀 뜯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은 지금까지 정당 민주주의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바람직하진 않은 일이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법원이 계속 개입해 왔어요. 예. 예. 심지어는 정말 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해산된 적도 있고 이제 정당과 관련된 내부의 자율권 이것들이 사실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적 그 기반은 있었지만 결국 그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법원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고 예, 예. 우리 그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시급한 거고 네. 이 가처분 자체가 가지고 오는 그 효력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판사님이 살짝 겁먹으신 것 같아요. 아 겁을 먹었다. 네. 이거 효과와 관련돼서 아. 이 판사가 자신이 후보를 결정해버리는 효과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오늘 10시 반에 그 지금 뭐 다시 합의를 한다는데 예, 예. 우리가 아직 누가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도 알지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면 예. 사실은 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 자율권이란 이름으로 예. 정해봐 너희들이 이거는 예. 내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예. 이 말을 돌려서 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 자율권 그 당내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가 강조돼? 사실은 예. 인용을 했더라도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예, 사건 예. 자체는 네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판단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인용을 해주는 것이 결국 김문수 예. 대선 후보에 대한 예. 자격도 인정을 법원이 해주는 그런 거지만 법원이 예. 한편으로는 한덕수 후보에겐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판결처럼 읽힐 수가 있어서 그렇죠. 소위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혹시나 편향됐다고 그렇죠. 여기면 어떡하지?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런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기가 떴을 때 바로 느꼈어요. 아 판사가 예. 한쪽 손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구나. 네. 뭐 너희들끼리 싸우던 말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던져버린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좀 더 웃기다고 판단이 드는 게 이재명 음. 후보와 관련돼서 항소심이 그러니까 다시 잡혔을 때 파기환송심이 잡혔을 때 5월 15일자로 잡혔잖아요. 네. 5월 12일 이후에 3일 뒤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를 재판으로 부를 생각을 그때 사법부는 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는 마치 뭔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기각을 했어. 네네. 나는 기각 판결을 내리면 그래도 좀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겠지. 네네. 라고 판결하는 건 오히려 더 정치적인 거 아닐까요? 글쎄요. 5월 15일 날 사실 그 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예.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 자체가 이미 선거 개입이고 선거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훼손이 있는 문제인데 예. 그것을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사실 국민의 여론으로 바꿔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게 너희들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법원이 던져버리니까 예. 법원 입장에서는 서울고법 형사칠부가 무슨 갑자기 자기들 스속 앉아가지고 무슨 각성해가지고 미뤘겠어요? 아니거든요. 예. 이걸 안 미루면은 이 사건 자체가 큰일 나겠구나 법원이 그런 예.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 전달이 된 거였는데 예. 요 김문수 한덕수 가처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국민들이 오히려 막 가처분이 인용이 막 법원이 뭔가를 이걸 해줘야지 이런 여론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건 그렇죠.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들 정말로 네.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예, 반신반의하면서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더 열광하면서 막 예. 야 어떻게 진행되는 이렇게 막 그 재판을 보니까 예. 이 재판장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될까? 예. 아마 그런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형사고법 7부가 미룬 것 그것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이 다른 사건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뭔가 좀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사법부의 가처분 결정만 놓고 보면 뭐 니들이 결정해라고 했다라는 책임 방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맞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가서 지위 확인을 구한 거거든요. 네. 네. 하도 끌어내려고 하니까 네. 아니 단일화라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단일화를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해야 그게 단일화지. 단일화를 어거지로 시키니까 지금 강제 단일화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가 위협을 느껴서 저 확인 받을래요 하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줘야죠. 그렇죠. 왜 확인을 해줘야 되냐? 아니 절차적으로 그러면은 그 경선에 문제가 있었는가? 전혀 없거든요. 그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불확실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출해놓은 후보를 즉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으니까 가처분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판사가 딱 사건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김문수 후보는 지위가 있고
당의 후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걸 가지고 단일화를 풀든 말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법원이 우리는 몰라. 나는 싸움도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나는 뭐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해. 자율권 이러는 순간 지금 보십시오. 당에서는 바로 의원총회 열고 바로 김문수 제거 작전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다음에 어떻게 막습니까? 이미 후보 등록 기간은 11일로 못 박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권익 침해라든지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그때 뺏었을 때 그럼 가처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게 가처분이 아니고 예. 가처분은 일이 터지기 전에 긴급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 가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께서도 이완규가 임명되기 전에 네, 네. 그걸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강도가 들어오기 전에 막아달라고 갔는데 내 눈에는 강도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내 눈에는 저거는- 강도가 든 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저건 강도가 아닐 거예요. 강도는 니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옆집에 가는 거니까 너는 신청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건 칼이 아닐 거예요. 비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후보 지위를 뺏으려고 했던 그 사법부가 네. 이젠 쫄아가지고 음.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국민의힘의 그 행위에 묵시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선거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한덕수로 후보를 바꿀 기회를 열어주는 거 아니냐. 예. 저 사법부가 전 비겁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만구님께서 이재명 후보권이랑 엮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슈퍼챗도 주시고 하셨는데 자꾸 조금 오해를 하신 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리를 둔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굉장히 확실한 기준을 갖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거 기간 안에 재판을 둠으로 인해서 평등권을 침해했다. 공정한 선거의 룰을 침해한 것이니 이것도 지금 선거 개입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서 기일이 변경이 됐는데 오늘 판결을 보니까 오히려 선거 개입을 안 한다고 수동적으로 뭔가 결론을 낸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선거가 개입이 돼 있는 그런 결론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과는 기각인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과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에 담겨 있는 동일한 내용 한 줄인데 저는 이거는 그냥 판사님의 정치적 해석이라고 봤거든요.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그래서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이라는 이제 이 한 문장을 담았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판사님의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 당원 당규에 따라 있는 거잖아요. 이 한 줄을 담음으로 인해서 기각 판결이지만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가 버린 판결이 되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나게 김문수 씨 입장에서는 큰 타격인 것이고요. 진짜로 방금 제가 신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다 동의를 하는데 이 한덕수와 관련된 정말 정치적 결정을 했다라는 네. 것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네. 예. 한덕수를 살려준 결정인 거거든요. 네. 네, 살려준 결정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는 방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덕수와 김문수 양자 간의 사건에서 이 결정 자체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인용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상관없이 김문수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한덕수와 관련된 매우 정치적 결정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그리고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네네. 아니 판사님 당원이에요? 그 당의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보다 당원 당규를 많이 압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 당원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의 당원이 중의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그 유권 해석을 가지는 권한을 어디가 갖고 있냐면은 상임정국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정국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하도록 그 당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상임정국위원회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예. 법원이 외부에서 당의 상황도 모르면서 당무 우선권의 범위는 제한되는데 그 김문수의 해석이 틀리는데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지위가 위태롭게 된 것이고 네네. 결과적으로 그 반사 이익을 한덕수 후보가 얻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그 법문에도 충실한 해석도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 전반에 포괄적으로 당무에 관해서 우선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단일화만큼 선거 관련 업무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후보가 내가 완주할 건지 내가 아니면 여기서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가지고 상대 후보랑 단일화를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그 후보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당무우선권의 범위를 완전히 좁혀버려가지고 김문수는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권성동 권영세의 판단을 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당무우선권에 대한 해석도 틀리거니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출 과정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자를 있다고 따지자면 당원도 아닌 주제에 바깥에서 자꾸 맴 돌면서 후보 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한독수가 문제인 거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당원으로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고 지금 이걸 가지고서 당무우선권의 범위를 제한시킴으로써 결국은 이건 결과적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 판사님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정당 민주주의라는 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정 하나만으로 이제는 이 당에서는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를 그냥 끌어내릴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고 법률적인 해석을 듣는 시간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정당에서 경선을 하잖아요. 경선에서 후보들이 돈도 다 내고 후보 등록해가지고 경선 치르고 본선이 당원이 다 뽑았는데 당원이 다 뽑고 여론조사도 민심까지 받아가지고 선관위원장이 공고까지 했는데 그죠. 당 선관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했고 본선 후보로 이제 등록하기 바로 직전인 단계인데 갑자기 당권파라고 부르는 이 소위 얘기하는 쪽수가 많은 쪽 아무튼 힘이 있는 쪽에서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 후보를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누구나 다 그 후보를 밀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면죄부죠. 면죄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정당에서 경선을 할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판결이 뭐 물론 존중해드리고 싶지만 되돌이표 같은 얘기지만 존중해드리고 싶은데 존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고. 아니, 제가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아니 동네에서 있잖아요.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해서 당선된 반장 끌어내려도 됩니까? 저희 주민회의도 이것보다 아니 굉장히 민주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예. 아니 총학생회장 선거를 했어요. 근데 그 총학생회장에 대해서 그 회장이 뭐 동아리 연합회 회장 나가야 되는데 그 총학생회 회장을 뽑았는데 이런 식으로 회장을 바꿔치기를 해도 예. 문제가 없냐 이겁니다. 근데 문제 하물며 있죠. 그것도 공당에서 당원들이 뽑고 여론조사까지 가미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다 밟았는데 그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법원이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사실상의 당권 쿠데타를 허용해주는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야 돼요. 정당 민주주의란 개념이 필요가 없죠. 저는 이거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뭐 아주 뭐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 근데 김종환 변호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저희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네. 와우 초롱이 변호사님 나오셨다. 아, 예. 와우 김종환 변호사님이 이 시간에 나오시는 게 맞나요? 예, 예. 이거 진짜 라이브 맞나요? 막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요. 일어나서 스텝 좀 밟아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아니 근데 가처분도 네. 항고가 가능한 거잖아요, 가능하죠. 변호사님. 네.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항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데요. 예. 그 가능한 모든 이제 법적인 것은 가능한 것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시간이 없고. 예,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의 가라는 뜻이 잠정적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임시처분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 그 임시적 처분이 효과가 있을 때만 가처분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예컨대 우리가 재산을 가압류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네. 그 사람 부동산을 딴 데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 이것 지금 재판 중이니까 네. 이 건물은 지금 얘가 만약에 재판에서 지면은 이 건물로 우리 돈 받아와야 돼. 예. 잠정적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미 그 건물이 팔려 버렸으면 다른 사람이 사갔으면 가압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처분이 법적으로 항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지금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은 대선 그 후보 등록 기간이 됩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데 후보를 등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뭐 가처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후보 지위 확인 소송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차 떠나는 거예요. 차 왜 차가 떠났으면 떠나? 끝난 거예요. 정확한 비유를 끝난 해주셨고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가 떠나기 전까지만 가처분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기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헌법재판소 2명을 임의로 임명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가처분이 의미가 있었던 게 아직 임명이 발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네네네. 임명이 발동됐으면 가처분은 의미가 없고 예. 임명이 위헌이다라는 본안으로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시간 가처분은 늘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번 결정 오늘의 결정이 더 정치적인 굉장히 혼란과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거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김문수 같아요. 후보 쪽에서는 뭐 항고라는 걸 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시간과의 싸움인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법원이라는 곳은요. 네네. 즉 지기현 재판장도 전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법관은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저스티스. 맞아요. 정의. 맞아요. 걸어다니는 정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그 정의를 판단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부 뭐 불법과 뭐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면 지기현 재판장은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예. 의심하는 자리는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처분 재판부가 부담스럽죠.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죠. 예. 본인들이 이런 선례도 없었고 여기에 결정이 미칠 후폭풍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 오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거기서 판단을 회피하잖아요. 예. 그냥 기각. 아 우린 몰라. 정당의 자율권이니까 알아서 해.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을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종중판례 옛날에도 네네. 뭐 우리 로스쿨에서 다 배우지만 과거의 그 대법원 판례들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예. 그냥 회피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분쟁을 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법원은 분쟁을 또 회피하는. 그러니까 갈등의 악순환이죠. 이게 굉장한 문제를 갖고 오는데 지금 요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안에서 법적 지위가 흔들리는 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있어서 법원에 갔더니 법원은 아 우리는 모르겠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니 해결이 안 돼서 온 건데 예. 알아서 해결하세요. 네. 이거는 저는 정의를 다루는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재판부가 판단하라고 둔 곳이지 예. 회피하라고 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법원의 본령에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사법 자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예. 언제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안 이럴 때는 사법 자제가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 개인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의 우려가 있으니까 네. 사법부가 너무 정치에 뛰어들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예. 지금 이 사안은 그거랑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분쟁을 종결시키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지금 이렇게 회피를 해도 정치적 오해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게 맞지 않았나 예.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오늘 내려진 어쨌든 가처분 판결에 대한 아쉬움들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 야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을 나라를 구한 변호사님이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이죠. 아 구하셨죠? 아 구하셨죠. 예. 역사에 김정환이란 변호사가 있었나니 그 시절에 그때 가처분 신청 이런 거를 그 미국 판례에서는 뭐 예. 누구 대 누구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예예. 김정환 대 이왕규 판결 야! 이렇게 이름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괜찮았어요? 이거 괜찮았어요? 방울뱀 3마리.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김정환 vs 이왕규. 예. 이런 판례로 그 미국에서는 많이 판례를. 아 가끔 신인규 변호사랑 하거든요. 저희 방송하다 보면 좀 기저귀가 필요하죠. 기저귀가 필요합니다. 예, 대자로. 약간 아유, 요즘에 시쳇말로 뭐 이제 지렸다 어쨌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진짜 찔끔찔끔합니다. 아우 깜짝 놀랐어요. 네. 예,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는 농담, 품격이 있는 라이브. 오마이 정치 라이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거 라이브 맞나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 맞는데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의 초롱이 변호사님과 신인규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초롱이 변호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저도 초롱이 변호사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모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범죄도시의 초롱이 같다. 예. 아 저런. 닮으셨다고요? 예, 범죄도시의 초롱이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 밑으로 맞아요 초롱이 같아요 스텝 밟아보세요 뭐 구찌 옷 입고 나오세요 막 이제 이런 농담들이 막 달렸는데 예. 뭐 저는 저 스스로를 항상 남들한테 소개를 할 때 또 뚱뚱함을 가지고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셨군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예. 아 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요즘은 이렇게 캐릭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게요.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저는 네. 주로 이제 권성동 닮았다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굉장히 저는 좀 불쾌하죠. 자, 요 대목은 예, 아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 굉장히 대목은 기분이 안 좋죠, 제가. 또 우리 오마이 TV가 굉장히 센스 있게 신인규 변호사 얼굴 옆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을 또 이렇게 갖다 대진 않겠지만 예, 어쨌든 조금은 닮으신 것 같기도 한데 예. 단식하고 올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단일화 실무 협상
재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5분 정도 남았고요. 우리 만구님 또 슈퍼챗을 주시면서 박영식 앵커님 제 얘기는 앵커님 의견과 동의였는데 짧게 쓰려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잠깐 짚어드린 거니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이제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요즘에 다들 힘든데 이렇게까지 또 우리 오마이 TV를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단일화 실무 협상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는 좋아요가 있어야 이 오마이 TV가 저기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간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오마이 TV 또 정치 라이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초롱이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요를 좀 누르시고 그럼요. 예. 같이 누르셔야 돼요. 예, 저 먼 세네갈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김정환 변호사가 인코리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알 수 있게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가정인데요. 단일화가 또 결렬이 되고 지금 YTN 속보에 따르자면은 국민의힘 단일화 협상 불발 시 후보 재선출 돌입하겠다 이런 가능하죠. 속보가 현재 떴습니다. 예. 단일화 협상 불발 시 후보 재선출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막 김정환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려는 대목과 딱 맞아떨어지는 속보가 떨어졌습니다. 예. 불발하면 재선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있던 후보 자격을 빼앗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선 자체가 무효화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건 지난 다른 후보들이 네네. 다 돈도 내고 선거에 그러니까요. 출마했는데 민사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관련돼 가지고 예. 손해배상. 관련된 손해. 그러니까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건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너무 명백한 100% 인과관계니까 예. 어떤 당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문제라든지 이후에 관련된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예. 송사에 휘말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란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그런 송사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의 일이고. 그건 다 나중의 일인 거고 예.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후보와 관련된 문제, 후보 선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법적 절차 그리고 우리 신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들 다 무시하고 예. 이제는 뭐 이제 그 법적인 거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바로 오늘의 그 가처분이 예. 이런 엉망인 사태의 도화선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판사는 예상도 못했고 그때 당시 가처분 결정 내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네네.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네. 충분히 예견 맞아요. 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헌법 8조에 나오는 네. 개념인 우리 가치인데 네.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까? 집권 여당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정당을 사유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려왔던 거. 저도 그 과정에서 당을 상대로 가처분까지 했던 건데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당 대표를 그냥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원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점, 권력의 정점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은 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할 때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죠. 수많은 정치를 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맞아요. 못 잡은 겁니다. 왜? 그렇죠. 정당이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내란 사태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가 조건설적으로 무슨 인과관계를 맞아요.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정당이 정당답고 정당이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외면하니까 결국 정당은 무너졌고 이 내란까지 와버리고 정당은 그 권력의 남용을 못 막은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108석의 정당 그리고 공당이니까 우리 세금도 들어갑니다. 예. 어마어마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이 정당에서 또 정당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형해화되고 이렇게까지 무너진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나 다를까 이 속보가 네. 아니 당연히 지금 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탱크 시동 걸죠. 쿠데타 해야 되니까 네. 탱크 시동 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제 달이 넘어가는 날만 남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가처분 결정이
더 비판받아야 된다. 네. 저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 걱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안에서 이분들이 오늘 지금 다시 뭐 후보를 재선출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사실 우리 한덕수 씨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자격이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관련된 비용을 한덕수 씨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 그거 전부 배임죄거든요. 그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문제인데 예. 이미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비용으로 한덕수 씨를 위한 어떤 뭐 포스터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쳤어요. 예. 그런 게 법적으로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 법률적 송사가 생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냐면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기조가 있냐면 나쁜 뉴스라도 그 뉴스에 내가 나기를 바라거든요. 예.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이 단일화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이 이슈가 올라오면서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든지 사법 개혁 이슈가 지금 약간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사실입니다. 예. 예. 오히려 가라앉았고 예. 이 사람들은 그게 원하는 바일 수도 있어요. 이게 김문수 한덕수의 대결 자체를 어떤 쇼처럼 구성을 하면서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방금 얘기한 100석이 넘는 그 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이 예. 뉴스의 1번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너무 많은 관심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나왔을 때도 아까 제가 오늘 이제 가처분 기각됐대라고 하길래 저는 그랬거든요. 예. 사실 나는 그 가처분에는 뭐 별 관심은 없는데 예. 뭐 기각됐으니까 아주 싸움이 점점 심해지겠구나 이제 그 정도 판단을 했던 거고 예. 이제 아마 그러니까 법보다는 정치를 먼저 판단하시는 이 국민의힘 현재의 결정 이 의사 결정권자들은 예. 지금의 상황을 어쩌면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네. 이 우리가 대선 후보를 확정 짓고 네. 단일화를 마무리 빨리 짓고 대선 운동에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사법개혁 운동이 사실 불씨가 붙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것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렇죠. 더 중요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효과까지 예, 발생하고 있다. 예.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오마이TV가 하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이슈를 예.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10시 30분에 현재 단일화 협상, 실무 협상이 재개된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재 떴던 속보는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 협상 불발 시에는 후보를 재선출하겠다라는 이미 속보가 나와 있고 게다가 협상이 결렬 시에 후보자 교체 권한을 또 비대위에 일임하겠다라는 지금 속보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과는 별개로 그냥 뭐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 얘기가 맞아요. 나와서 싶은 겁니다. 맞아요. 2025년 5월 9일 10시 30분 현재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사실 이 단일화 뉴스가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단일화 뉴스 자체가 대한민국의 공당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이런 그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정당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슬픈 현실이거든요. 예. 슬픈 현실인데 요 슬픈 현실까지 이제 우리가 정말 정당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엉망이구나. 예. 요 정도 인식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네, 근데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인식은 저는 뭐 당연히 대전제로 우리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분석하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다른 문제보다는 첫 번째로 정당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결국에는 정당 안에서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룰을 좀 어기면서 결국에는 법보다 주먹이 더 세지는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오히려 전환된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로 더 오히려 사법부가 가도록 정당을 더 독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당의 무질서도 그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정당의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당 안에서 누가 정당에 있는 회계를 개인이 착복해도 그걸 정당의 자유로 볼 건가요? 뭐 당대표가 정당 회비, 당비 자기가 가져가도 야 이거 우리 정당의 자율권이야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처신을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힘센 사람,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모든 힘을 갖게 되는 그쵸. 이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신인구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 변호사님께서 방금 뭐라 그러셨냐면 당내 민주주의는 없고 당에서 힘센 사람 말대로 움직여진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헌법 교과서에 정당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 국민의 의사가 정치적 결정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도관, 예. 파이프라고 설명을 해요. 파이프. 그러니까 정당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모여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어떤 정치적 의사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는 정말 파이프가 없으면 우리가 물을 못 먹는 거잖아요. 예. 그 도관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예. 헌법학적인 관념인 건데 지금 국민의 의사가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예. 의사층이 있을 거예요. 예. 이 도관 기능 자체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힘센 사람이 제가 신인규 변호사님 힘센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장이 됐다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 이제는 국민의힘 뭐 관련된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야말로 뭐 이제 뭐 쌍권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분들 당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자신들이 이 실질적으로 그 당원들이 투표를 모두 했던 경선 자체를 그냥 무효화시키는 과정들을 지금 국민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누가 대한민국 정당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국민의힘 자체가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냥 거대한 세력으로 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 헌법이 이런 상황을 예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 헌법 8조 사항에 보시면 정당이 민주적 운영과 그 질서를 어겼을 때 정부의 제소에 의해 가지고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을 또 헌법재판소가 네네. 하고 실제로 해산된 예가 있습니다. 통진당. 통진당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통진당보다 한 1000만 배 더 해로운 맞아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다 지금 녹슬어서 다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통진당 판례 내용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차고 넘치고 차고도 넘치죠. 근데 네. 이게 지금 해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느끼는 이 헌법장의 현실과의 규범의 불일치의 불편함인 거고요. 제가 아까 법적인 문제 하나만 더 제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면 우리 공직선거법 57조의 2에 보시면 어떤 조항이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인제 방지 룰이라고 해가지고 경선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그 떨어지면,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다른 데 못 나간다? 불복해서 그 선거에 못 나가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국민의힘이 경선을 했어요. 예. 여기서 떨어진 후보들 있죠. 안철수, 뭐 양양자, 예. 그리고 한동훈, 뭐 홍준표. 이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 못 나갑니다. 왜? 57조의 2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야. 이인제 방지룰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그럼 제가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후보 교체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 경선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대로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는 이번 대선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57조 2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김문수를 교체하는 순간 못 나가시니까 유튜브 하고 계시죠. 아니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죠. 아니 그게 해석이 안 돼요. 네네네. 해석이 안 돼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후보 교체를 당한 사람이지. 아마도 후보 교체를 하는 그 명분에는 사실상의 경질 사유를 넣어서 교체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못 나간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 그러면은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거는 유권 해석을 한번 내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이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장 불복해서 나 무소속으로 나갈래 라고 하면 이거 후보 등록 자격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지는 그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뭐 홍준표, 네. 한동훈 갑자기 무소속으로라도 나 나갈래라고 했을 때 아니 경선이 유효해야 김문수 후보가 나가야 그 경선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선거에 나가는 게 방지되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 57조의 2의 입법 취지고 목표인데 이게 완전히 지금 몰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상황이 비단 김문수만 끌어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법률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진다.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이인제 방지법. 57조 2. 예, 57조 그것도 2가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당권 쿠데타의 시각이 예고됐습니다. 시동 걸었어요? 그래요? 네. 야, 진짜 놀라. 실시간으로 막 뭐가 이거 변하네요. 심각한데 진짜. 자, 국민의힘 네. 지금 막 들어온 내용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의총 후에 의원들 대부분이 단일화를 촉구했고 지도부에서 결정해주면 좋겠다라고 지도부에 일임하는 결론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의원들은 단일화에 대부분 다 동감을 하는데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한 분 정도만 유일하게 조경태 의원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만 내놨을 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후보를 교체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5월 9일 자정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대로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발표고요. 그래서 비대위원회와 당 선관위를 그 즉시 자정에 가동을 해서 후보 재선출 절차로 곧바로 돌입한다. 고로 오늘 나온 가처분 기각 때문에라도 단일화 요구의 정당성을 이미 우리는 확보를 했다라는 의견이 원내대표와 지도부의 의견이고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추인을 거쳤으므로 자정까지 단일화의 기회를 두 사람에게 주고 이건 두 사람이 아니죠. 김문수에게만 주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좀 1시간 20분 동안 단일화가 안 되면 자정에 그냥 김문수 바꿔버리겠다. 이 의미입니다.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지금 방금 이 뉴스를 듣기 전까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경선을 다시 할지 대해서는 그 절차와 관련된 뭔가 자신들의 당원 당규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랬죠.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뭐 의견을 모았다는데 이게 명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부하기도 바쁜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제가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셔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안 지켜요. 당원 당규를 그냥 라면 끓여 먹을 때 받침으로 쓰면 됩니다. 어차피 안 지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어차피 안 있냐면 대통령 후보 경선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총의, 즉 당원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당원들의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뒤집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수도를 어떻게 한다, 대한민국의 만약에 뭐 태극기를 어떻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투표를 했어요. 예. 국민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 국민투표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하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법리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의원총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말씀하신 그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법리로서는 도저히 그 불법성, 받아들이기. 위법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지금 절차를 아니 진행 이게 진행하고 제가 있습니다. 가처분했을 때 똑같았어요. 그때도 의총으로? 의원총회에서 뭐 당 대표를 축출하겠다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탱크 시동 걸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때. 네네네. 그냥 가처분을 막은 거예요. 네네네. 막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당원들의 의사가 지금 결집된 대통령 후보인데 그 국민의힘 당원의 의원총회가 그 정도의 권한이 없을 텐데요. 없죠. 그러니까 네네. 의원총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모임이고 네네.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고 네네. 원내대표는 또 의원들끼리 뽑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콩할 만한 거예요. 맞아요. 다만 의원총회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국회 안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때 그 네. 교섭단체와 관련된 권한들만 행사하는 겁니다. 당원에게 네. 나와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당대표라든지 대선주자라든지 이 부분은 공직 후보자 추천도 당원이 뽑고 네네. 당대표도 당원이 뽑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뭐 회사로 비유하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회사의 주인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근데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이사회 네, 맞아요. 내지는 이사회 중에 일부 네. 이사들이 권한을 가지고 야 이거 주주총회 우린 다 부정해. 네, 맞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조직이 어딨어요. 아니 어디 종중총회를 해도 종중총회에서 결정된 거를 종중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 총회는 다 됐고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안타까워. 한두 번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아니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금 우리 건모 부장판사가 야. 뭐 재판하신다는데 아니 그 전에 그 황모 부장판사가 다 재판했던 거 다 그 법원에 있어요. 지금 판결문이 그 당이고 국민의힘 똑같은 당이고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와 똑같은 논리거든요. 의원총회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데 이런 거랑 똑같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거든요. 근데 군 수뇌부가 네. 예. 탱크를 몰고 예. 그 주권을 침탈하면 그걸 쿠데타라 불러요. 그렇죠. 그거 이번에 우리가 12월 3일에 받고 그렇죠. 5.18 때 받고 그렇죠. 12.12 때 받고 예. 지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요. 권성동 쿠데타. 이게 권성동 의원총회라는 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좀 없어요. 의문이라고 보는데 없어요. 설령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진짜
10만 번 양보를 해도요. 양보 못해요. 없어요. 제가 당원 당규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없어요. 자, 근데 없어요. 없는데 네. 더 기가 막힌 게 자, 108명 아닙니까? 네. 65명이 참석을 했대요. 아, 오늘 참석 예, 자체요. 의총에. 이 중에 발언을 15, 16명이 했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반대한 조경태 의원이고 네. 이 15, 16명의 발언과 65명의 추인으로 뭐 64명이겠죠 정확하게는 63, 4명의 추인으로 그냥 비대위로 넘겨서 비대위에 일임해서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전 그것도 궁금하네요. 비대위가 이런 후보 재선출의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이런 건 있어요. 비대위가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데 그게 74조의 2예요? 제가 조항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있어요. 있는데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의원총회가 일단 그 권한이 없다니까요. 의원총회가 없는 아유, 일을 가지고 참. 본인들이 의결해가지고 후보를 교체하는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예. 권한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효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당내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의 습관적 내란성, 그러니까 습관적 내란 DNA. 아니 그게 매번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합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화하는 거예요. 동의해요. 아니 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본인들이 지역구에서 뽑았기 때문에 대의기구의 구성원인 건 맞는데 지금은 정당에서 당원들과 국민이 뽑은 후보를 자기들이 끌어내릴 권한이 없다니까요. 근데 권한 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 쿠데타당이에요. 우리 쿠데타당. 실시간으로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일반 법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우리 신규 변호사가 말씀해주신 그 당원 당규 좀 보겠습니다. 뭐 비대위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 봅시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 상당한 사유라고 하네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가 심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의 즉 비대위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뭐 단 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한 사유 이건 뭐 이제 2, 3일간 보도됐던 내용 74조 2항입니다. 이걸 상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야 이게 온 국민이 다 당원 당규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으니 이거 뭐 사실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건데 네. 그죠? 뭐야 안 지키는데 아니 지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보람이라도 있죠. 예, 안 아니 지키면 전혀 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국민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내란 DNA, 쿠데타 DNA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예. 제가 여기서 아까 그 원내대표 그 주재하는 네, 네. 의원총회 권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한 1분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 예, 천천히. 아, 예,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예, 예. 의원총회가 기능을 가지는 게 총 9개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헌에 나와 있어요. 본인들 헌법에 1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고요. 상임정부위원을 선임하고요. 국회 대책 및 원내 전략을 결정하고요. 국가 주요 정책 및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요.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에 주요 쟁점 사안을 심의 의결하고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보고 청취하고요.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요. 기타 당원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가 회부하는 사항만 처리하는 게 의원총회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 후보 탄핵한다거나 끌어내린다는 조항이 있나요? 음소요.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당은 근본이 틀려먹은 거예요 지금. 근본이. 아니 없는 와. 행위를 어떻게 하냐고 없는 거기 혹시 거를. 뭐뭐 등은 없는 거죠? 아니, 등인. 뭐뭐 등 하면은 아 그냥 등 없습니다. 예. 그래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려 그러네요. 예, 갑자기. 등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뭐 등 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하면. 아까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로도 설명해 주셨고 제가 당원에 있는 의원총회 규정을 굳이 찾아서 아닌 거 뻔히 알지만 굳이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없는데 권한이 없는 거를 하니까 이거를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고 너무 황당한 겁니다.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 저희 오늘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법률적으로 이 사안 말고도 필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주제가 이 시각에
실시간으로 벌어지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뭐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행보도 좀 다뤄주십시오 혹은 다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뭐 필요한 얘기 뭐 많은 말씀 주시는데 이게 워낙에 실시간이고 12시 이전에 저희가 아까 방송 마감하기 이전에 그게 뭐 사실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부터입니다. 그죠?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11일까지니까 오늘 12시가 지나면 국민의힘은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혹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또 다른 가처분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후보자를 교체해버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넣을 수 있어요? 가처분은 넣을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간 역시 시간. 내일은 토요일이고 모레는 일요일인데 법원 공무원들은 절대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 기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 어떠한 소장을 접수하고 어떠한 청구서를 내더라도 법원이 처리가 안 됩니다. 아까 그 항고에 대한 문제와 동일한 네, 네. 시간적 제약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예. 이게 서울 남부지법으로 또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위를 바꿔서 또 가요. 네. 가면 또 이 부장판사가 합니다. 그럼 한 번 비겁했는데 맞아요. 다음에 갑자기 정의로워질까요? 예. 역시 비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도 그러니까 다른 행위로 가처분을 또 넣을 수는 있는데 예. 시간의 한계도 있지만은 어차피 똑같은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황당한 일인 거죠. 황당한 일. 와,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서 뭐라고요? 지금 현재 12시까지라고 했는데요. 혹시 자정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자정까지 기다리고 이제 재선출에 돌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저런 뉴스 접하시면서 저희 댓글창에 속보도 많이 전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앞에서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재협상이라고 하죠. 단일화 재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고 자정까지 결론 못 내면 아무튼 그냥 고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참 이게 뭐라 할 말이 참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게 뭐 저도 막 참 많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만 어이가 없어서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참 하기도 기가 찹니다. 저는 서울 남부지법이 지금 한 결정 나온 지 6시간 됐거든요. 예. 이 6시간 뒤에 있을 일을 예상을 못 했다면 네. 너무 무능한 일이고요. 알면서도 그랬다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전 너무 좀 아니한 거 아니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특히나 저같이 가처분으로 싸워본 사람들 이 너무 황당하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국민의힘은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뻔히 예견이 되는데도 사법부가 극히 자제를 하면서 이 비극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온다는 것은 물론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큰 피해자인 건 맞습니다만은 전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어마어마한 후퇴를 지금 맛볼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참 근데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뭐 곧 열린다고 네. 하고 뭐 이게 그 임시 회의잖아요. 정기 네. 회의는 늘 하는 거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때 법관 회의가 열리는 건데 법관 회의가 열리는 이유는 어쨌든 사법부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을 법관들끼리 좀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리기 위해서 네. 하는 거니까 이번 뭐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의견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일부 들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 대표 법관 회의는 이제 대법원 규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예. 공식적인 기구고요. 일단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사람들이 뭐 이제 법관들이 모여서 뭐 임시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보다 이게 아니고 예. 그 법관 회의의 안건 자체가 무엇을 올리는지조차 예. 이제 그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이번에 전국 대표 법관 회의가 소집되는 이유는 사실 대법원이 그 무리한 일정으로 그 공직선거법 그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예. 사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의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관 대표자 회의 이제 5분의 1 이상이 이제 모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26명이 동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 이 법관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법관들이 다른 사람의 판결에 대한 평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네. 법관 회의에서 다룰 내용이 네, 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법원 전체 어떤 재판 진행의 문제를 다투지 예. 10명의 의견이 어땠고 2명의 의견이 어땠고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 뭐 어쨌든 일부 이게 좀 중립적이지 네네. 못했다라든지 네네네. 과정에 너무 뭐랄까 국민들의 공감 얻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근데 않을까요? 이제 그 대법원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 부분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와 연관되느냐 이건 안건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 그 박영식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뭐 여쭤봐 주신 이번 가처분이 그럼 안건이 될 것이냐? 저는 이번 가처분 결정의 의미, 예. 가처분 내용을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뭉뚱그려서 결정과 내용이 아니라면은 네.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네네. 뭐 이렇게 칭한다면은 그렇죠. 실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놓고 우리 법원이 지금 현재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다시 공정한 외관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추상적인 안건을 가지고 아마 법관 대표자 회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진행이 되더라도 이번 그 대법원 결정에 지금 의견이 10대 2로 나뉘었잖아요. 예. 아니 그 10명의 의견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 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뭔가 반성문이 철저하게 나온다든지 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일단은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는데 네네. 대법원이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최대한의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예. 이 최대한의 무리수에 대해서 이제 법관들은 이것이 위법이 너무 명백한 경우에 그것을 판단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인데 예. 이제 위법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이잖아요. 예. 이건 누가 봐도 대법원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했다. 예. 그 정치적 의사결정을 법관들이 이건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명이나 이거 모여서 우리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 예. 라는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법원 내에서의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몇 안 되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네. 그 법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예. 자, 이 판례는 어땠어? 이번에 그 남부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판례는 어땠어? 예.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댓글 반응도 네. 이거 뭐 기대할 필요가 없겠다. 뭐 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거 법관회의 해봐야 아니에요.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댓글 다신 분도 있다고 예, 예, 하시는데 저는 예, 뭐 예. 댓글을 못 보지만 예. 대법원의 어떤 자정작용 네, 그리고 네, 네. 지금 현재 그 대법원장의 사퇴 내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잖아요. 예. 법원은 어떤 외부의 압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항상 대법원장의 교체라든지 그런 큰 일들은 예. 법원 내부의 어떤 동력으로 이루어낸 경우들이 꽤 많이 검찰과 달라요. 예. 예. 검찰은 검찰 내부의 동력으로 검찰을 개혁한 적이 없어요. 예. 검사 동일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들은 내부적으로 검사에 밑에 기껏해야 무슨 반대하는 글 같은 거 한두 개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달라요. 법관 어, 대표회의에서 예컨대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절차 진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지어 사퇴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법원 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예. 이 법관 대표자회 그 법원 내부에서의 판사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나온다라는 건 예.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 네네. 다만 판사들의 성향상 예. 개별 판결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법관회의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이번에 대법관 10명이 빠른 신속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예. 그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이 공정한 외관 창출에 실패함으로써 예. 즉 대선 개입이란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논의를 하면서 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네. 지금까지의 대법관들의 어떤 대법원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짚을 수 있는 중요한 회의라고 봐요. 예. 그러면은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뭐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의인 건 맞으니까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는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처음 모셨으니까 꼭 그럼 그거는 한번 짚고 갈게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이번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어쨌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원 합의체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도 과정이고 네. 실제 뭐 그 7만 쪽짜리 문건을 읽었네 만에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사위의 발언들도 아마 보셨을 거고 네, 네, 네.
고등법원에 내려가서 5월 15일에 일자가 잡혔다가 기일 변경까지 다 보셨을 텐데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밝혀지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만 봤을 때는 네네. 일단 소부에 배당됐을 때 소부의 재판장이 그 오경미 대법관이었다. 그 소부의 재판장 자체가 이 반대 의견 낸 2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의 판단, 전원 합의체로 빨리 회부해야겠다라는 어떤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고요. 예. 그런 진행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헌법과 관련된 그 공정선거와 관련된 가치를 위반했다라고 예.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어떤 걸 지금 제일 큰 잘못을 했냐 하면은요. 예. 이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을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이제 잊어버리게 만드는 예, 이런 일을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공정성의 외관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않아도 되고 외관만 공정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가 않고요. 예. 공정성의 외관이라는 거는 예. 법원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인 거예요. 최소한. 예.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한은 예. 우리 헌법에 국민이 부여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이번에 어떤 최악의 외관이 발생을 했느냐? 예. 10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이 네네. 사람들이 다 다수 의견으로 갔고요. 맞습니다. 2명의 대법관의 소수 의견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자, 차기 대통령의 A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합시다. 네. A 씨가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대법관은 A 씨 편을 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는 없겠죠. 이제는 대한민국 이제는 사람들은 없겠죠. 대법관은 임명권자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이런 그게 오해 그런 그게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알 수 없고 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최악의 대법원의 신뢰 추락이 생겨버렸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대법원 역사에서 가장 큰 그 잘못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사법 개혁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사법 개혁을 이야기할 때 기관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모든 국가기관은 존재의 목적이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개혁의 존재의 목적은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에요. 예. 이것이 대명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어요. 대법관들이 자기의 기록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예. 읽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6만 쪽 다 읽었어요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6만 쪽을 읽었다, 안 읽었다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제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대법관들이 결정을 안 읽고도 하는 거고 마음대로 하는 거고 니들이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늦추고 싶으면 늦추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걸 국민들이 알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재판이 필요해지느냐? 내 기록을 읽어줄 재판이 필요하고요. 내 말을 한 번 더 들어줄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판사의 증언 및 대법관소의 증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예. 저는 조희대도 역설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정부에서 향후 바뀐 정권에서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개혁은 이제 검찰 개혁과 더불어 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가 음. 결국 그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네네. 매우 이례적이거나 내지는 절차상의 위법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례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 안정성을 깼다라는 게 네네. 전 사법부가 가장 큰 신뢰를 깨뜨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편향성 부분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검찰의 편향성을 우리가 2년 6개월이라는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300번씩 하는데 맞아요. 또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 명태균 이슈는 수사도 안 되고 또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는 주가 조작을 해도 무혐의고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고 뭐 권익위가 동원되고 검찰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졌던 신뢰는 뭐냐면은 야 그래도 사법부는 맞아요. 공정하게 하겠지라고 우리가 다 그래도 암묵적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지기현 케이스 그다음에 대법원의 케이스 또 고법에서 기일을 선거 운동 기간에 잡는 이 일련의 새 재판을 보면서 아니 왜 이례적인 건 똑같은데 왜 윤석열한테는 다 유리하게 가고 왜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 내지는 차기 주자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왜 다 불리하게 나오냐? 음. 자판기가 500원을 넣으면 똑같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은 500원을 넣으면은 100만 원어치가 나오고 한쪽은 500원을 나와도 자판기가 돈을 먹고 안 나와요, 뭐가. 이 편향성, 이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저울추에 대해서는 야, 사법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의를 판단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겠다. 전 이 부분이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신뢰 저하라고 봅니다. 뭐 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예. 그 서울고법에서 뭐 윤석열에게 특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조치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몇 달 사이에 사법부가 그동안에 감춰왔던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민낯이 예.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두 분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그 뭐랄까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폭로하신 일종의 사법 카르텔인데요. 김앤장 얘기가 나와요. 서석호 변호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근에 김앤장을 퇴사를 했는데 뭐 윤석열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 근데 윤석열, 조희대, 서석호 일종의 삼각 연결고리가 있다. 이제 이런 의혹입니다. 이른바 김앤장 배우설인데요. 뭐 박선원 의원이 정보가 워낙에 좋으신 분이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나 우리 글쎄요. 김정화 변호사님은 이런 음모론? 뭐 이게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떠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그런 그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미 그런 음모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음모 이전에 뭔가 잘못된 현상이 존재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만약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만약에 서석호 변호사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칩시다. 예. 한덕수 씨는 과연 이 트라이앵글과 관련이 없을까라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한덕수도 김앤장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한덕수 씨가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자기의 의지로 어떤 정책과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를 왜냐, 들면 본인이 권한대행이 됐을 때는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나는 임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나는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탄핵에서 복귀가 되니까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가 되니까 예. 자신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해요. 그렇죠. 자기가 그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180도 다른 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 180도 다른 말이냐 하면 이 물은 정말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양립할 수 없는 명제를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때 깜짝 아니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이토록 오래 했다는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두 말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뻔뻔하게.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말을 180도로 바꿨을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는 배후에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설득했던 정치 세력. 임명을 해야 된다. 지금 빨리 그 대통령에게 유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리한 사람들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뭐 어떤 정치 세력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음모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저 스스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한덕수 씨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것 같은 본인이 권한대행 행사는 왜 합니까? 그렇죠.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60일간의 기간 동안에 선거의 공정성을 준수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파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 행사를 시작했을 때 예. 본인의 대권의 꿈이 있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대권의 꿈을 가졌었다면 그렇게 권한대행 행사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예. 본인이 도덕성 그리고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함량 미달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꿈을 꾼 게 도대체 언제인지 이 중간에 자신의 의지가 아닌 무엇인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전 대법원장, 서석호 변호사의 트라이앵글 음모론을 얘기하셨는데 예. 이 음모론이 나오게 된 배경,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냐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심지어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된 헌법이 위반이야라고 주장하면서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 조희대 대법관은 그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공정성을 해쳤어요. 그죠? 무리했어요. 맞아요. 네. 예. 그 과정에 그러면 이 누가 있었느냐를 봤더니 이 서 변호사라는 분이 저는 이 진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겨둘 수는 없거든요. 예. 이 방금 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차후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통일교 관련된 녹취가 나왔죠. 뭐 로펌 얘기 나오면서 로펌을 좀 이용해서 본인들 형사 문제 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방어권을 넘어서서 예. 뭔가 심각한 단계의 위법과 불법이 끼는 단계의 로비 내지는 카르텔 이런 이제 부정부패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윤석열을 둘러싼 이 사법과 관련된 유착 문제는요. 이건 단순한 유착을 넘어서서 예. 저는 범죄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해도 다 무혐의가 나와요. 네. 아니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아도 다 무혐의가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뭔가 작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김앤장에서 저는 왜 그 서 변호사 이름이 콕 집어서 나왔는지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큰 로펌들이 나쁜 짓 안 합니까? 다 나쁜 짓과 그 안 나쁜 짓의 경계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번엔 또 모 대법관의 남편분이 또 무혐의를 받는 또 그런 일도 뭐 그래, 어제 있었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김앤장은 이거부터 답을 하세요. 변호사가 몇 명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로펌은. 그리고 왜 법무법인 안 합니까? 법무부의 감독받기 싫으니까 이자들은 법률사무소라는 형태로 이해 충돌을 피해가지고 온갖 이해가 충돌되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 법무범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김앤장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데 어머. 법률사무소로 엮여 있고요. 어머. 변호사 수도 모릅니다. 국가기관 법무부가 감독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법률사무소로 지금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예요. 법무법인이 어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해 충돌을 벗어나서 지금까지도 김앤장이 대한민국의 최고 민간 권력이다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특정한 이름이 나와요. 서모 변호사 이름이 나오고 있고 예. 또 김앤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은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잘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워낙 지금 이 사법과 검찰과 이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에 어떻게 보면 이 김앤장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니, 가장 단적인 예가 한덕수가 어디 출신입니까? 김앤장 출신이에요. 고문이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덕수만 김앤장 출신이냐? 그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의 유수의 고위직을 지낸 행정관료들, 뭐 대법관들 내지는 이 법조 엘리트들 다 김앤장과 직간접적 영향력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권력이 저는 검찰 권력, 두 번째가 언론 권력, 저 세 번째가 김앤장 권력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김앤장이 대한민국을 왜 세 번째로 제가 논지 아십니까? 왜요? 검찰 권력이 가장 처리하기가 쉽고요. 입법만 하면 되니까. 아, 예. 그다음 언론 개혁. 예. 김앤장 권력에 대한 해체가 저는 가장 어려운 대한민국의 숙제 아니냐. 예.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조이대, 윤석열, 서모 변호사 이 카르텔의 이 어떤 유착 네.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그 대법원에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그 판결이 나오고 예. 바로 직후에 정말 뭐 1시간 직후에 바로 그 한덕수의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거 이거를 과연 우연으로만 볼 것인가? 네. 저는 그 굉장히 하여간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또 김앤장 얘기까지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뭐랄까 이 사법 개혁이라는 그 틀도 저희가 아까 다뤄봤습니다만 김앤장 개혁도 같이 넣어가지고 근데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요. 김앤장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인데 예. 이게 뭐 거의 여야를 불문하고 다 모든 이 인적 네트워크가 다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정권은 바뀌어도 김앤장은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더 그 공룡 로펌에 더 많은 사건이 몰리는 거고 이 거의 뭐 저는 지금의 이 권력화된 집단 저 김앤장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고 보고요. 아니, 김앤장은 떴떴하면 법무법인부터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 왜 변호사들끼리 법률사무소로 그렇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그 거대한 로펌을 구성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예. 제가 저도 평소에도 그 어떤 개혁에 대한 필요한 분야들 이렇게 막 적어보면서 선출되지 않았는데
권력이 영속한 집단들이 있다. 뭐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종교 권력, 재벌 권력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4대 권력을 컨트롤하는 게 김앤장 권력이에요. 틀립니까 제 말이? 그 정도로 아니 김앤장의 도움으로 수사도 맡고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큰 로펌의 일을 감당하면 되죠. 근데 그게 예. 아니라 이게 권력이 비대화되고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다면은 거기에 예. 대한 규제나 감독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예. 우리 사회가 그 동안에는 검찰 개혁 하나도 너무 어려웠고 예. 지금은 이제 윤석열을 통해서 그 민낯이 다 드러났죠. 네. 아마 전 국민의 한 99%가 저는 검찰 개혁 다 동의할 걸로 보고 그럼요. 이번에 사법 개혁 사법부에 대한 네네. 거 거의 한 8, 90%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김앤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이번에 드러난 이 민낯을 통해서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더 고민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아우 너무 뜨겁게 정말 방울뱀 소리 내주시면서 한 8마리 풀었습니다.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자 11시 15분 저희가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되어 갑니다마는 여의도가 뜨겁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던 사이에 또 속보가 들어왔나요? 실시간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협상은 끝난 것 같아요. 단일화 협상은 또 결렬이고 아무 성과가 없고요. 별다른 진척이 없다라는 이제 김재원, 김문수 측의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후보자 지위 박탈은 원천적으로 불법이자 무효다. 한덕수 측에서는 더 이상 뭐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후보 측이 뭐 협상을 어쨌든 결렬을 하게 되면 자정 이후에는 후보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거고요. 다만 김문수 측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측이 협상 의지가 없으므로 내일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권영세가 옥세를 갖고 있다더라. 당 차원에서 뭐 후보 등록을 안 시켜주면 김문수가 혼자 가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건 기술적으로 어때요? 아니 방법은 딱 하나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오늘 밤에 네. 쿠데타 시도와 모의를 반성하면서 네. 회개하면 그럼 내일 도장을 찍어주겠죠.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일 안 찍어주죠.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후보 등록을 한다고 얘기를 할 그분이 갑자기 오늘 밤을 자고 내렸는데 갑자기 내일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옥세를 내어주지 않는 거에 대한 가처분이 진짜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왜냐 어차피 시간상 안 된다고 했는데 옥세 내놓는 자꾸 가처분. 가처분 생각밖에 안 나는데 예. 옥세를 안 주면 김문수는 등록을 못 그게 한다. 오늘 했잖아요. 지위 확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기각났기 때문에 예. 그 가처분은 제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 예. 지금 그러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김문수 측이라고 하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하는 후보 등록을 내일 아침에 하겠다라는 얘기는 방법이 없어요. 예. 내일 등록한다는 건 방법이 공선법상 없어요. 대통령 후보 등록에 도장 필요합니까? 당에서 저 이제 모르겠네요. 공천장을 줘야 되니까 당에서. 당에서 그 공천장을 형식적 서류를 받아서 예, 선관위는 그 기호를 제가 그 부여해 주는 형식적 거기 때문에. 서류의 목록을 정확히 몰라서 그 그런데 비대위원장 공천장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그래서 그때 김부성도 예. 대표 시절에 옥세 옥세 들고 날른 사건 거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장을 그것 때문에 찍어야 혹시 됩니다. 법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도장을 그거는 찍어야 제가 잘 됩니다.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써가지고 말씀 주신 중에 또 뭐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예. 김문수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네. 내일 오전 9시까지 대표의 직인과 기탁금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 기탁금 3억 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김문수 쪽에 그걸 줘야 내가 가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문은 그저 공문일 뿐. 아무 효력이 없다. 그죠? 아니 권영세가 안 하겠다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참. 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업무 방해가 될라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또 갖다가 무슨 뭐 직무유기로 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좀 형사법적으로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겠으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기한이 이틀밖에 없는데 이틀 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뻗땡기면, 그러니까 알바끼 비슷하게 하면 그걸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근데 김정은 변호사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을 만약에 변호사님이 네. 전담해가지고 이제 변호를 해주신다고 하면 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그러면 이게 행정법적, 그러니까 우리 예. 공법적인 이론으로 따지면은 예. 후보 등록이란 행위를 내가 했을 때 네. 그 수리를 했을 때 효과가 예. 나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내면 효과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이건 여러 가지 기본권 측면이라든지 봤을 때 내가 형식적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면 후보 등록이 효과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 형식적 서류 목록에 반드시 그 도장이 있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걸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예.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그 법조인으로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예. 뭐 김문수 씨가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예. 그 형식적 서류 중에 미비한 부분 요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일단 등록을 해놓고 예. 그러면 만약에 형식적 사항이 미비라서 등록이 안 돼서 11일까지 안 된 상황이라면 예.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서 네, 네네. 이제 한덕수로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네네. 계획인 거죠. 네네. 참. 그게 쿠데타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덕수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 서류를 갖춰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한덕수 씨로 김문수 씨와 상관없이 한덕수 씨로 후보를 해가지고 낸다. 예. 그럼 선관위에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이 지금 서류가 들어오게 되겠네요. 예. 그 직인이 누구에게 찍혀 있는지 그렇죠. 알고 직인. 네. 권영세는 누구가 절대 찍혔겠지. 김문수한테 찍어줄 일이 없죠. 네네. 왜 한덕수를 좋아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그걸 해당행위라고 우리가 상황- 불러오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변호사님이 아까도 가처분에 대한 중요성, 네네. 여기서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간이다. 네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허락됐다면 네네. 충분히 어떤 성공적인 변론 활동이 변호가 뭐 먹혀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뭐 이제 48시간의 싸움이니까요. 네. 참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조금 복잡한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요. 예. 그러면은 하나의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경원자, 그러니까 이제 경원자 소송 형태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후보 한덕수가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가 만약에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를 소송물로 삼아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러면 너희들이 한덕수의 도장을 찍어줬지만 예. 사실 정통성은 나한테 있었고 나는 경선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합법성을 지닌 후보다.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데 예. 뭐 이미 선거 이미 후보 등록이 되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미 시간과의 싸움인데 야. 결국에는 당에서 그래도 당의 옥새를 예. 지금 당의 대표자는 어찌됐든 그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주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만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로 갈아 끼워서 가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법적으로 다투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예. 이미 선거는 출발했잖아요. 예. 그리고 후보 등록 기간도 마감이 끝나는 네네.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좀 오늘 가처분 이후로는 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예, 저희가 너무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국민의힘 걱정과 김문수 후보의 걱정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은 그리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김정한 변호사님과 저도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굳이 왜 그 74조 2 뭐 이런 어떤 이 밤에 상당한 사유와 당무 우선권 74조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헌법 공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 어떤 주권이 나에게 있다. 네. 그 어떤 뭐랄까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자 신인규 변호사님 책이 나온다고요? 아 정말 그 명저입니다. 명저. 네, 명저고 그 지난 6개월에 엑기스를 모아서 대망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누가 대선에 나가시나 보죠? 그게 아니고요. 예. 대안과 희망을 논하다. 줄여서 아. 대망론입니다. 예. 4명의 F4가 등장하는데요. 1번 포가 김용남 전 의원, F4의 두 번째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3가 우리 이제 박영식 앵커님이시고요. 네.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 지금 새로 고침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예. 대한민국 한번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써진 책이라서 우리가 새로 고침이 F5잖아요.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여러분이시죠. 아. 그래서 책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F5 새로 고침으로 연결되는 아주 신기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 많이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정말. 부끄럽다는 댓글이 많네요. 책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예, 아유 대망론. 정말. 대망론. 자, 그리고 오늘 그 이 늦은 밤까지 너무나 함께 고생해 주시면서 전혀 우리 변호 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까지 들여다보셨던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의 법무법인 도담. 네. 여러분들 변호 활동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님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어쨌든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너무 나라를 구하셨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유 과찬이시고요. 예. 진짜 헌법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네. 저는 오히려 정말 말을 조금만 얹어드리면 저는 그 12월 3일날 여의도에 못 뛰어간 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웠던 사람이고 전공이 헌법이고 제가 이제 헌법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사회적으로 어떤 자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는 제가 그렇게 뭐 포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소원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 그 뭐 정말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좋은 결과가 좀 있어서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고 또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뭐 칭찬 댓글 너무나 감사하게 또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우, 참 감사하네요. 예, 그 폭식은 야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다들 야식 폭식하시고요.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야식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 이제 내일부터는 후보 등록 기간이니까요. 이제 35분 남았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또 참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아니 예, 근데 저는 예. 요 한 말씀 제가 꼭 네네네. 드려야 되겠는 게 예. 저는 진짜 국민의힘의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가처분까지 제기했고 지금까지 제가 싸워온 게 있는데 오늘도 이 지경까지 오는 걸 보면 저는 솔직히 너무 좀 참담하거든요. 예. 이게 그냥 비단 국민의힘이 뭐 망하고 거기서 뭐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된 저 집단이 아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해롭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저는 정당민주주의의 가치, 우리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 이 정당민주주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저 국민의힘의 저 당권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꾸짖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압도적 정권 교체의 이 사유까지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가주시고 더 주변을 좀 독려해 주시면 네.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시 25분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두 분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예, 아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 오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저에게 소홀하셨어요. 삐지셨어. 서운합니다. 예. 금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또 훌륭한 두 분 변호사님 모셨기 때문에 이 두 분 보시러 또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 정치 라이브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